안녕하세요. 창생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스펙보다는 적성, 이게 바로 나만의 경쟁력이 아닐까요?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일을 증명하면 내 세상이 된다. 발이 닿는 곳마다 한국을 남기는 한국문화기획군 문현우. 그만의 독특한 창직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아리랑 유란단 문현우 단장과 또 YTT 김유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아리랑 유랑단 단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문화외교사절단, 한국문화기획군, 아리랑 유란단 단장, 그리고 아리랑 스쿨 대표. 너무 많은데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예. 직업을 물어보면 다들 이제 당황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너무 많은 직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하나로 정리해서 저는 한국문화기획군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직업이자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담긴 그런 직업이 이제 한국문화기획군인데요. 네. 이 직업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직업이야? 그러니까요. 뭐 돈벌이나 되겠어? 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일들 잘 이겨내면서 이제 우리 이곳에까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문화기획군이라고 하니까 한국 문화를 좀 알리고 기획한다 이런 감은 오는데요. 네네. 제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한복을 입고 많이 인터뷰를 하셨던데 오늘은 왜 한복 안 입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복을 예. 너무 많이 입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 평소에도 슈퍼 갈 때나 지하철 탈 때도 이제 한복을 많이 입는 거 아니냐 네. 이 오해를 하시길래 저도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나름의 그래도 이제 한국의 태극 색깔이 있는 또 이제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네. 전략적으로 지금 입고 나오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그 과정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2012년도 10월부터 이제 중국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우리 아리랑의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네. 우리 아리랑을 지켜내고 세계에 알려보고자 이제 먼저 2012년 10월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아리랑 유랑단이 처음으로 창단을 한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빈폴의 바이크 리페어샵이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세상을 리페어하는 방법이라는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아리랑 수호하기를 이제 지원하면서부터 그것이 2등이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호치민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과 함께 네. 아리랑 스쿨을 열고 아리랑을 알려주는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3.1절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리랑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3.1절부터 6.25까지 총 이제 117일 동안 이제 떠나게 됐던 여정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다녀온 국가는 총 15개국, 29개의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도시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저희가 세계인들과 함께 아리랑을 불러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이제 잡았고요. 네. 다녀와서 이제 저희가 유럽 원정을 또 한번 떠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네네, 아직도 길게 좀 어. 남았는데요. 그래서 유럽 원정을 떠나서 4개국 6개 도시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저희가 한글 유랑단이라는 것을 또 창단해서 한글과 함께 우리 중국의 한자와의 융합을 통해서 네. 이제 한글의 우수성과 또 이제 그 중국의 한자의 우수성을 같이 융합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했고 지금은 제가 만든 직업 한국문화기획군 이제 양성 과정을 통해서 혼자서 이 직업을 갖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한국문화기획군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선택해줄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네. 2012년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숨이 찰 정도로 네.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대표님은 문현우 단장 알고 있었나요? 그냥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그 주인공이 그 문 단장님이신지 또는 네. 그 아리랑 그 유랑단인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20대 말이라면서요. 네. 20대 말. 근데 네, 아홉수. 네. 근데 이제 하는 거 해온 거를 보면 뭐 한 사회경영 한 20년 차 이상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외국을 이렇게 다니고 네.
저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가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어린 사람 같지가 않고. 네. 요즘은 20대 말이면 좀 어리다고 평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내공이 있어 보여서 좀 감사합니다. 독특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문화를 보는 시각이 네. 좀 이게 남달라서 네. 앞으로 굉장히 그 새로운 일들을 또 어떻게 펼쳐 나갈지 이게 또 참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중국 동북공정에 네. 자극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때 얘기를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청년으로서 열심히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제가 이제 그 아리랑이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네. 너무 당황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한국 문화 기획이란 이제 기회에 기억을 덧붙여서 기획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위기의 순간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리랑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서 조기 유학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너무 어린 나이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떨어지다 보니까 향수병을 앓게 됐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향수병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아리랑이었어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원정 경기를 이제 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재외동포들이 하나 되어서 불렀던 응원가가 아. 대한민국 구호나 오필슨 코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그 어린 시절에 그 노래가 가장 큰 위안이 되었죠. 근데 이제 아리랑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라고 네. 들으니 너무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것은 저에게 기회였고 그 기억을 덧붙였더니 그것이 한국 문화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게 아리랑이 굉장히 우리 문화의 그 혼을 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린 시절 그 유학했던 배경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어렵기 때문에 더 나를 자극하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이후로 활동을 또 계속 이어갔는데 네. 어떻게 기획하고 또 참여를 하게 됐을까요? 우선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획이 되었고 처음에 그 바이크 리페어샵의 공모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아리랑 수호하기라는 내용이 잘 이제 처리가 되어서 이제 결국 그 뒤에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이 순차적으로 흐름을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글 유랑단까지 이어졌던 과정들을 보면 다 그 안에서 만났던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점점 네. 기획의 판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빈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네. 그 이후에 또 참여한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아리랑 세계 일주였는데요. 네. 이제 빈폴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세계 일주를 원래는 가고자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네. 그 시행착오를 먼저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왜냐하면 거기서 베트남에서 있었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처음에는 대금 그리고 또 서예 그리고 기록 그리고 저 4명이 떠났던 여정이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장구라든지 네. 판소리가 더 추가가 되면서 좀 더 풍부한 아리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이 되었죠. 네. 그래서 아리랑 세계일주는 이제 3.1절 날 떠나는 거였는데 이런 듀를 주고 기한을 주고 네. 이제 아리랑 세계일주에 대한 준비를 이제 막 하던 차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리랑 세계일주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국악을 잘 모르니까 전국에 있는 국악가 이제 리스트를 이제 다 정리해서 네. 전국에 있는 국악가에 이제 하나하나씩 전화 통화를 했죠. 그래서 저에게 귀한 인재 2명을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2명의 귀한 인재가 저희에게 추천이 되었고 그 추천을 통해서 이제 6명이 이제 유랑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일주 고개를 넘을 준비를 마쳤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돈이었는데 돈은 이제 제가 카페베네라는 기업에 가장 큰 인연이 있었어요. 네. 해외 청년 봉사단과 해외 봉사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표님과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을 만났는데 네. 대표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아리랑 세개 줄 준비하고 있고 우리에게 아직은 돈이 없다. 그래서 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네. 대표님이 흔쾌히 마케팅 이사님을 불러오시더니 어. 딱 한 말씀 하셨죠. 예. 이 친구 문제없이 지원해줘. 어. 라는 한 말씀에 저는 이제 1억을 후원을 받았고 와. 전 세계 15개국 29개 도시를 돌 수 있었죠.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과정과는 좀 다르게 기업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어요. 네. 보통 학교 창직 과정을 통해서 한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확실히 좀 참여나 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땠나요? 우선은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말하는 부분도 있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말하는 부분이 네. 고민을 굵고 짧게 해라. 그래서 그 고민이 계속 지속되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덕지덕지 붙는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초반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질러 보자라는 생각, 바로 네. 달려보자 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이 바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창직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수업을 듣다 보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약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버려버리시면 좀 더 활동하시고 또 시작을 하시는데 좀 더 힘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학교 창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창직에 이르는 친구들과 또 이렇게 기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직 과정으로 가는 거. 네.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 이런 예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축구 이론 수업을 A뿔 받은 학생이 박지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업 이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런 현장에서 필드에서의 어떤 기회 같은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문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도면밀한 기획이나 의도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 이상의 아마 운이 따라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하나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네. 문단장님의 사례를 네. 모든 사람이 그러하게 가능하다라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이제 또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 문단장님의 그 삶의 지혜 또는 그 경험의 지혜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좀 취사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나도 문단장과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글쎄요, 이게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또 허황된 꿈을 맞습니다. 꾸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그 사회인들이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예.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죠. 예. 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은 한 30%. 네. 그다음에 나한테 하늘이 준 그 기회가 한 70%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데 하늘이 줄 거를 이미 다 보따리 싸놓고 기다려주는 사람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감사합니다. 만에 하나, 뭐 10만에 하나 나올 네. 법한 드문 경우긴 하지만 네. 그런 기회가 왔다고 또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또 본인도 준비가 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네. 독특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카페베네의 네. 경우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팀원 구성할 때에도 네.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네. 섭외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때 뭐 에피소드나 뭐 과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국악에 관련돼서 들어본 적도 많이 없었고, 네. 그리고 평소에 아리랑을 맨날 듣고 다니는 것도 한복을 매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던 사람이라서 네. 이제 정보의 부재가 가장 컸습니다. 음. 그리고 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국악가 리스트를 일단 다 정리해서 네. 이제 하나하나씩 전화를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이제 했었죠. 네네. 이제 한 곳이 이제 뭐 이제 많이 물어보죠. 이제 뭐 돈은 준비되어 있니? 그렇죠. 계획서는 있니?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아니요, 저는 열정만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믿고 2명만 추천해 주십시오. 어. 딱 이제 하면 이제 그분들이 아주 흔쾌히 전화를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와중에 예. 말씀하신 그런 운이 또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대학교 국악과 또 이름도 굉장히 음악적인 이승철 조교님께서 네. 저희에게 2명을 이제 바로 10여 분 만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 그 친구가 이제 판소리하는 유진이라는 친구와 네. 배금을 전공하는 정민이라는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함께하게 되었죠. 제가 네. 뭐 오디션을 볼 그런
귀도 없었고 네. 그냥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고민의 흔적, 그렇게 빨리 굵고 짧게 했던 흔적들을 보고 함께 하자 했던 것이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제 조교님이 우리 카카오톡의 단톡방에다가 아리랑 세계일주 선착순 2명 이렇게 올렸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선착순 2명으로 네. 저와 함께한 인연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고민을 굵고 짧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또 그 뒤에 만났던 그 동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나도 그걸 봤었는데 내가 고민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회를 못 잡았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팀을 모았어요. 네. 팀을 꾸려서 세계로 넘어갔잖아요. 네. 와, 보통 친한 친구랑 여행을 가도 싸우거든요. 네. 같이 가서 엄청나게 싸우거나 뭐 트러블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리더십의 문제였는데 네. 저는 사실 군대에 있었을 때 네. 제가 이제 제대하기 전날 밤 저희 후임들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리더십은 군대에서도 먹혔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걸 좋아해서 내가 병장 때도 걸레질을 해야지 이등병한테 걸레질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걸레질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작용했던 탓에 이제 후임들이 눈물까지 보여주는 그런 감동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리랑 세계주를 떠났을 때 네. 실제로는 그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감동적인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무식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열정 하나만 갖고 이제 들이댔던 부분이 컸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악에 대해서 너무 다 몰랐고 예술의 이응자도 모르는 저를 발견하면서부터 네. 예술을 이제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전공해온 이 친구들에게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리더였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저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고 우리 단원들에게서도 되게 멋있지 않은 리더가 되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트러블들이 한두 개씩 발견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군대에서도 이제 밤마다 상향식 일일 결산이라고 해서 네. 오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늘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꼭 트러블이 있었던 날을 생각해 보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지 않았던 날이 꼭 우리가 문제가 있는 날들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밤마다 꼭 좀 힘들더라도 오늘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칭찬할 부분, 그리고 서운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쌓이지 않는 계속 줄여가는 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좀 이제 트러블들을 많이 극복하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자, 내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이 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예. 다녀와서 국악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또 친구들이 이제 많은 조언들을 이제 여정 중에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네.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약간 그런 추임새 형태로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거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죠. 방송하는데 필수예요. 그죠. 이제 리액션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또 추임새, 얼씨구, 그렇죠. 얼쑤, 좋다, 잘한다, 네. 예쁘다 이런 말을 저는 하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추임새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뭐 지화자 그냥 어른들이 뭐 술 먹고 좋아하는 그냥 이야기로만 저는 생각했는데 네. 이제 하다못해 이런 추임새들도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악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예. 또 가서도 많이 공연도 보고 다니니까 이제는 아무도 추임새를 안 내는 그런 공연장에서도 혼자 얼씨구 잘한다. 또 여자애들 또 예쁘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네. 것을 이제 예쁘다로 이제 표현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렇죠. 사실은 그런 어떤 반응을 해줬을 때 상대방이 더 잘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씨구 지화자 이런 건 안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주변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거나
추임새를 넣었을 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제가 공연장 가서 얼씨구 그러면 사람들도 막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네. 저는 이제 공연하는 친구들과 세계 일주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그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문화기획군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제가 이 직업을 이제 함께 아군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1기 20명, 2기 20명인데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공연도 같이 보러 다니는데 대다수가 네. 다 국악 공연을 처음 보러 오는 친구들이에요. 어.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얼씨구를 시작하면 처음에 이제는 이상하게 바라보던 그 친구들이 점차 한 명씩 이렇게 얼씨구, 얼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얼마 전 저희가 다녀온 공연에서는 저희가 서서 마치 클럽에 온 것처럼 이렇게 놀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제가 국악을 공부하고 국악에 대해서 이제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면서 내가 이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과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도 느끼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참 재밌네요. 사실 저희는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행가라든지 네. 또 외국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즐기는데 이렇게 한국 가락이라든지 문화를 접하면서 네. 또 이렇게 추임새도 넣고 이러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어려운 과정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어떤 멘토라든지 의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저에게는 뭐 스승님들도 많으시죠. 네. 대학에서 배웠던 교수님들도 저에게 좋은 멘토이자 큰 스승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통해서 바라봤던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멘토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멘토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이렇게 좀 더 좋은 멘토링을 받으면 더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겪은 문제를 제가 풀어보는 것도 좋은 멘토링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함께 사는 거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지금 제가 놓인 실정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실정 속에서 많이 제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좋은 조언도 하고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고 네. 있죠. 좀 본인이 처한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네.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멘토다. 괜찮은 뭐, 방법인가요? 언뜻 들으면 되게 아유 거만하네 뭐 이렇게 지가 잘났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되게 솔직하고 진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멘토죠.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건 이제 그 깨달음을 저는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깨닫고 있는데 네. 본인은 20대 말인데 벌써 깨달으면 이거 속도 위반이 아닌가. 아, 예. 그래서 딱지를 하나 이제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지금 하고.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내적 성숙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두 사람이 좀 나눴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식이 많은 것보다 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식은 어느 정도 이제 다 공유되고 찾기만 하면 다 누구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큰 차별화가 안 되는데 문제는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조금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인터넷 뒤져서 찾기만 하지 본인이 뭔가를 그 솔루션을 내려고 하는 고민들이 좀 덜한데 네. 우리 그 문단장님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고민도 많이 하시는 그 눈빛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문단장님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기피하는 것이 이 창직의 또 하나의 그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고민을 해서 그런지 그 위기를 항상 기회로 살렸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회를 기획으로 살렸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이벤트성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쭉 이어오신 거예요? 우선 저도 저의 첫
꿈의 직업은 남자 승무원 스튜어드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데. 네, 예, 잘할 것 같죠. 네. 예. 하지만 이제 그 꿈을 가졌던 이유는 세계를 내 돈 들이지 않고 누빈다는 그런 원초적인 저의 목표가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제가 만든 판에서 굴러다니다 보니까 내가 굳이 남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굴러다니지 않아도 내가 만든 판에서 세계를 이제 무료로 누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한국에 누비면서 많은 재해동포라든지 세계인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와 네. 그런 꿈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네네. 눈물을 흘리시는 이렇게 재해동포 어르신들의 모습도 보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나의 앞으로의 길이구나라는 그 이제 꿈이 이제 설정이 되기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흐름을 탔던 것 같아요. 네, 아리랑과 함께 세계를 누비고 네. 그 뒤에 이제 한국 문화를 갖고 계속 재미있고 쉽게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와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네.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떤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몰아오는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키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그때 왜 정연아 대표님이 나왔을 때 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네. 대표님도 계시지 않았나요? 꽤 돼가지고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예. 기대감이 에너지를 끌어낸다. 명언 같아요. 예, 그리고 명언이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것도 사실 살다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우리 문단장님 보면서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분석에 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소위 말해서 마케팅 시간에 들어가면 스와트 분석, 네. 세그멘테이션 기법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아주 포장이 잘 돼서 네. 그 이론을 모르면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은 네. 막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한데 맞아요. 문단장님은 그런 사람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 글자가 있어요. 촉이란 말. 촉. 촉. 예. 예. 촉이 살아있다. 우리 지금 요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감성 또는 감각 네. 또는 영어로 말하면 센스. 참 이 사람 센스가 있다. 이럴 때 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요즘에 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봤을 땐 그 논리적 이성보다 네. 문화적 감수성, 문화적 촉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뭐 창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주 주도면밀한 어떤 기획을 갖고 분석을 갖고만 달려드는 것도 뭐 나무랄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그 반면에 촉이라고 하는 시대적 통찰력 어떤 그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느낌 이러한 것들에도 우리가 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데 논리적으로 자꾸 아니다 해서 이쪽으로 그렇죠.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서 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맞아요. 많은데 우리 예. 문단장님은 그 촉을 10분 발휘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 부럽네요. 정말 촉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런 촉으로 밀어붙였지만 네.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라든지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네. 힘든 점이 너무 많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국인 인도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분 카레 그런 고소한 카레가 아니라 네. 그 향신료 강한 카레를 먹다 보니까 이제 속이 체해서 그 이제 제가 앞으로 넘어가야 될 그 고기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제 중압감 때문에 네, 이렇게 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토를 하다가 결국에는 피를 토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어머, 네.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어떤 무슨 부귀 네. 영화를 누리겠다고, 누리려고 예. 이렇게까지 해서 피를 토하고 있나 라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네네. 뭐 페루 같은 데서는 고산병에 시달려서 이제 계속 누워 있었던 경우도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눈앞에서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고 아이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잘 넘을 수 있었던 것들은 함께 가는 우리 단원들이 옆에서 구토를 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한국 음식점에서 이렇게 죽을 써온다거나 아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는 재해동포 2세들이 사물놀이패를 만들었는데 장구가 없어서 네. 박스로 연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 네.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 크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도 우리 이 위기의 고개를 잘 넘어가자 네. 해서 계속 고개를 잘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단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활동을 2012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리랑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네. 그 덕을 좀 많이 봤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나요? 이렇게까지 예상은 못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것대로 운이랑 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잘하진 않지만 네. 약간 타이밍을 볼 줄 아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네. 들어서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권고가 되어 있었고 등록 권고가 돼 있었고 이제 등재가 거의 12월 초에 있는 회의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제 10월 달에서 11월쯤에 이제 활동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딱 맞물리게 아. 돌아왔을 때 2주 뒤에 아리랑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됐다. 라고 이제 연락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축하한다. 감사하다. 너가 해냈다. 네. 인터뷰하자. 이런 연락들을 이제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너는 뭐 운이 좋았다. 네. 뭐 너는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기간을 알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된 타이밍이었던 것 같네요. 예, 그게 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팀원들한테 좀 더 인정을 받고 네.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땠어요? 아무래도 저희 단원들은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라면 진짜 1억이라는 큰 돈을 후원을 받아서 세계 일주로 갈 수 있는 네. 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누군가 미쳤다고 하는 일을 증명해 보이면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어린 시절에 그 붉은 악마 활동을 200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동아일보 전광판 앞에서 이제 응원을 하면 붉은 악마예요? 네. 아, 길거리 응원 네네네. 2001년도에 하면 20명이 모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불과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그렇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인파가 몰려들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어린 시절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명 남짓이서 응원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갔거든요. 저 공이 보여?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네네.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아. 이제는 그 수만 명의 인파 속에 그분들이 함께 안 하시죠. 안 들어가면 오히려 미쳤다는 이제 그렇죠. 역전의 순간들을 보면서 어.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미쳤다고 하는 일은 증명해 보이면 된다. 그래서 그런 증명의 결과들이 저희 단원들의 믿음으로까지 이어지고 지금은 제가 만든 직업을 저희 가족들도 이제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가족들이 믿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예. 예, 가족들이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직업군에도 없고 그렇죠. 저게 직업이야 돈벌이가 돼라는 말은 어른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과 좋은 결과들을 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어른들도 인정을 해주시고 가족들도 너가 하는 일에 이제 힘을 주겠다라는 이제 서약을 받게 됐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보니까 한글 유랑단 활동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우선 이제 세계 일주를 같이 했던 단원 중에 서예 단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한테서 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됐는데요. 예. 이제 세계 최초 이제 국내 최초라고 알려진 원광대학교 서예학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국에는 원광대, 경기대, 대전대 이렇게 서예학과가 3곳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원광대가 취업률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폐과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학과는 경기대학교 원광대, 경기대학교 대전대 네네. 학교인데 그러면 내가 이미 없어진 학과를 대상으로 내가 힘이 없으니 뭐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남아 있는 두 과라도 지켜보자 해서
경기대학교랑 그리고 대전대학교 이제 서예학과 학생들을 모집했고 네. 그 뒤에 이제 디자인학도, 국문학도, 중문학도를 이제 모집하면서 한글 유랑단을 창단해서 네. 이제 중국에 있는 칭다오, 이제 청도에 저희가 가서 한글과 또 한자의 문자의 융합을 이제 시켰죠.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물 숫자와 우리나라의 한글 물자를 융합시켜서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 숫자를 먼저 보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자를 먼저 보고 이렇게 해서 문자도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바로 한글 유랑단이었습니다. 되게 재미있고 신선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거 하나의 또 다른 디자인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서 각종 매체에서도 네. 많이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한글날이 또 곧 앞두고 있었고 또 좋은 이제 한글과 관련된 활동. 그러니까 제가 내세우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 문화가 뭐 세계 최고야, 뭐 신토부리야 이런 거를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우리 문화가 어떤 나라의 문화와 함께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그 이제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단체들은 많지만 한글과 한자의 융합을 했던 단체는 없었고 뭔가 신선한 그렇죠. 그런 시작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네. 접할 수 있게끔 이제 기자분들과 인터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활동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가장 처음부터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초반에도 말씀드린 사람과 돈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좋은 취지 활동이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지인들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응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돈을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첫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네. 이제 400여만 원의 돈을 갖고 어. 저희가 이제 8명의 단원들과 함께 이제 중국 청도에 갈 수 있는 아. 그런 예산을 만들 수 있었죠. 크라우드 펀딩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상 지원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좀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예.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들 8명의 단원과 또 제가 갖고 있는 또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네. 거기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글날 같은 그런 좋은 날에 여러분들도 하나의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거기다가 어떻게 나 한글 싫어 어떻게 그래요? 한글 쓰시면서 네. 근데 작게나마 이런 한글과 우리 문화에 힘을 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또 수요나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돌려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게 좋은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맥을 좀 활용하기도 했고 어떤 네. 대의를 내세워서 네, 대의와 인맥이죠. 예, 지원을 받으셨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거 어때요? 잘했나요? 근데 참 그 예. 시대적인 키워드를 너무나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그렇구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얄미울 정도예요. 얄미울 정도요. 그러니까 되게 네. 주도면밀하게 그거 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타이밍을 탁탁 맞춰서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뭐 개방공유 참여라는 네. 3대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시대적인 흐름.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내부의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걸 인소싱이라고 해요. 근데 내부의 역량으로 안 되면 외부의 전문가를 불러들이죠. 네. 그걸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인소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재미난 건 인소싱의 시대의 한계를 아웃소싱이 메꿨고 그 아웃소싱의 한계를 지금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 막 메꾸고 있어요. 이제는 내부도 안 되고 전문가, 외부의 전문가도 안 되면 대중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서 네. 하는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제 스티브 잡스잖아요. 예. 그래서 애플을 다시 키워내는데 그런 크라우드 소싱을 하는데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자금도 안 되고 외부의 자금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서 그 자금을 모으는 방식.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이제 주도면밀하게 공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흐름을 이렇게 탁 간파하고 얘기 들어보면
촉이 대단하신 분. 어.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적절하게 네. 어떻게 이렇게 얄밉게 사용하고 있나. 그러니까 너무 그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운이나 촉이나 타이밍 그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든 잘 굴러왔어요. 네. 현재 자금 상황은 괜찮아요? 예. 네, 현재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좋은 취재 대의가 있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좋은 활동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세계 일주하면서 아리랑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었는데요. 네. 이제 서예 체험이라든지 어. 악기 체험 그리고 뭐 4대 아리랑을 배워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아리랑 스쿨이라는 것을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네.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상으로까지 이어져서 초기 저희 창업 자금인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곧 또 모집 기간이 또 된다고 하니까요. 네. 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또 지원하셔서 저와 같은 이런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혼자서 다 처리를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전문 경영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 지치죠. 그래서 고개를 넘는데도 많이 중간에 쉬는 경우도 많고. 근데 다행히도 저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직원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옆에서 많이 힘을 대주시고 네. 응원을 해주시니까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네. 언제였냐면 이제 기억을 해보면 예. 저 혼자만의 모든 이 일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이것저것 하다못해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제가 다 해야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차 힘이 드니까 놓아두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뭔가 날개를 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분들과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계속 그런 날개의 힘을 좀 다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더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들어보시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도움될 것 같아요. 그 혹시 종교가 있나요? 네, 저 기독교. 기독교인가요? 네. 저도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불교를 좀 관찰을 많이 해요. 근데 불교를 보면 그 스님들이 동안거, 하안거라는 걸 합니다. 네. 여름이 되면은 하안거라고 그래서 이제 네. 대중들과 이제 떨어져 있죠. 네. 토굴에 들어가 계시고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람을 보면 자꾸 이게 뭔가 소모가 되거든요. 소진이 되고 이런 네. 것들을 내적 충전을 통해서 이 내공을 축적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1년에 12달 중에 한 달 정도는 네. 동안거를 하시든 하안거를 하시든 대중들과 떨어져서 뭔가 칩거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혼자 네.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12개월 12개월 내내 이렇게 방전만 하고 소진만 하면 네. 이게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사례들은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금세 사라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네. 우리 대표 단장님에게는 더 치고 나는 것도 좋지만 1년에 한 달 정도, 네. 그것도 안 된다면 보름 정도라도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성숙의 기회, 시간을 따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고요. 예. 책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래서 저도 이런 칼럼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독과 그런 외로움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네. 고독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독이라는 게 외로움과는 차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게 고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독의 시간을 이겨내는 사람이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의 연장선인 것 같아서 정말 맞습니다. 귀한 힘이 얘기였죠.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비단 뭐 문현우 단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라기보다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쌓여야지 또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강의 많이 하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저는 사실 뭐랄까요, 그
김밥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김밥이요? 예, 예. 이런 판에다가 우리가 김밥을 이제 말기 시작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김밥을 잘 말 수는 없고 누군가가 이제 말아주는 김밥을 먹는 건데 어머님이나 아니면 네. 뭐 선생님이나 그래서 김밥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 집어넣어주는 이런 재료들을 이제 말아서 먹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재료를 넣으면 좋고 어떤 재료를 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이제 해안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남의 판에서 김밥에 굴러다니다가 그 김밥을 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빼야 될 그런 재료와 넣어야 될 재료를 알고 네. 저만의 판에서 김밥을 굴려서 먹으니까 예. 이제 좀 더 맛있는 김밥을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경험,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네. 많이 읽든지 여행을 많이 가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든지 대외 활동을 많이 하든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본인이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될지 어떤 재료를 빼야 될지에 대한 해안이 생기니까요. 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든 김밥들을 이제 여러분들 먹으시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창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직업의 전문인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판에서 굴러다녀 보시다가 여러분들만의 판에서 또 굴러다녀 보는 그런 활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밥에 비유한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참 이게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네.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요. 말씀 너무 잘하시고. 정말 너무 잘해요. 정말 29살인가 또. 네. 하여튼 저도 배울 게 많았던 그 이야기들이고요. 네. 하여튼 그 아무쪼록 그 앞으로 네. 하실 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국가가 주목하고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하나의 모델이 된 것 같아서 네. 두 어깨에 그 짊어진 짐의 무게가 엄청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대적 본인의 소명이다, 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좀 힘차게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처럼 조금 인생을 더 많이 산 사람들의 조언을 네, 맞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시면서 네. 조금 속도를 조금 천천히 맞아요. 유도하고 네. 이렇게 완급 조절하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완급 조절을 좀 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네.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저는 그 속도보다도 뭔가 지속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느리더라도. 네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무작정 이것저것 다 벌려놨을 텐데 지금은 사실 제가 만든 이 직업에 더 책임감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한국문화기획군 양성 과정이 지금은 비록 2기지만 앞으로 뭐 10기, 50기, 100기까지 네. 쭉 우리 한국 문화를 재미있고 쉽게 기획해 나갈 컨트롤 타워를 양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의 그런 또 스승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제 길을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뒤에도 이제 사실 뭐 씨름이라든지 뭐 다양한 한국 문화를 이제 우리 유랑단과 함께 만들어서 접목시켜서 다양한 국가에 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창직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문현우 단장처럼 준비된 타이밍이 여러분께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아리랑 유란단 문현우 단장 그리고 YTT 김윤석 대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의 실현 대표 백계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또 창직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미래 직업은 과연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직업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좀 뭐 말을 좀 재밌게 제가 스펙 타파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펙, 이거 뭐 골치 아프죠. 스펙, 굉장히 나쁜 의미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을 할 때 스펙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3대 스펙이 뭔지 아시나요? 자격증, 네, 학점, 네, 외국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면 충분할까요? 제가 한번 대학교에 이제 수업을 나갔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펙을 한번 다 모아봤더니 1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적었죠. 17가지를 적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17가지가 있다면 취업이 정말 쉽겠느냐고. 그런데도 학생들은 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좀 정확하게 살펴야 되고 그게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참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암묵적 뭐랄까요? 본인만의 상상인 거죠. 그런 식으로 17가지나 적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래의 어떤 직업이 가져야 될 조건을 정확하게 안다면 지금부터 준비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들을 많이 덜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 이 스펙 타파에 맞춰진 6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S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셀프 스토리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냥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 뭐 대학 졸업생만 하더라도 사실 뭐 4년을 졸업했다 가정한다면 벌써 23살입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지역에서 자라나서 초중고 대학교 그 15년 이상을 배웠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겠지만 또 대한민국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 났다고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는요, 그 무엇보다도 직업적 요소로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특히 이제 30, 40대 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전제로 하다가 갑자기 다른 분야로 그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전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자아 속에서 정말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아야지 갑자기 변한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까지 나의 스토리를 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스토리의 특징은요, 다음번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마지막에 드라마 끝날 때쯤 다음번 예고편을 왜 보여줍니까? 다음 편을 보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예고편을 봤는데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드라마가 재미가 없거든요. 자, 이런 식이 벌어진다면 이 스토리의 파워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출발하되 그 속에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직업 요소로 꼭 반드시 한번 넣어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두 번째, S가 나왔으니까 P가 나와야겠네요. 네, P는 프로페셔널입니다. 뭐 전문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직업을 가지려면 한 가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의 이 대자, 큰 대자인 거 아시죠? 큰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즉,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면 큰 학문을 사실 한 상태여야 되는데요. 참 많은 대학생들, 대졸자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큰 학문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공을 통해서 자신의 학과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즉 일반 사회에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을, 또 돈을 줬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전문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창직을 바라볼 때도, 직업을 바라볼 때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제가 만약 강의를 하면 강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런 전문성이 없다면 강사로서 설 기회 자체를 사실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창직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E는요, 이모션을 제가 표현합니다. 뭐 감성,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직업은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갖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면 사람들은 그 직업을 오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 90년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어부입니다. 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죠. 어부가 없다면, 그 수많은 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선을 먹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 혹시 어부를 준비하는 분들, 학생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놀랍게도요, 직업 수명이 채 10년이 안 되는 스튜어디스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그 직업에 뭐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아니라 좋아하는 직업과 안 좋아하는 직업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꿈의 실현 대표 백계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또 창직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미래 직업은 과연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직업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좀 뭐 말을 좀 재밌게 제가 스펙 타파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펙, 이거 뭐 골치 아프죠. 스펙, 굉장히 나쁜 의미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을 할 때 스펙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3대 스펙이 뭔지 아시나요? 자격증, 네, 학점, 네, 외국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면 충분할까요? 제가 한번 대학교에 이제 수업을 나갔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펙을 한번 다 모아봤더니 1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적었죠. 17가지를 적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17가지가 있다면 취업이 정말 쉽겠느냐고. 그런데도 학생들은 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좀 정확하게 살펴야 되고 그게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참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암묵적 뭐랄까요? 본인만의 상상인 거죠. 그런 식으로 17가지나 적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래의 어떤 직업이 가져야 될 조건을 정확하게 안다면 지금부터 준비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들을 많이 덜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 이 스펙 타파에 맞춰진 6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S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셀프 스토리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냥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 뭐 대학 졸업생만 하더라도 사실 뭐 4년을 졸업했다가 가정한다면 벌써 23살입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지역에서 자라나서 초중고 대학교 그 15년 이상을 배웠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겠지만 또 대한민국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 났다고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는요, 그 무엇보다도 직업적 요소로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특히 이제 30, 40대 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전제로 하다가 갑자기 다른 분야로 그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전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자아 속에서 정말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아야지 갑자기 변한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까지 나의 스토리를 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스토리의 특징은요, 다음번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마지막에 드라마 끝날 때쯤 다음번 예고편을 왜 보여줍니까? 다음 편을 보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예고편을 봤는데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드라마가 재미가 없거든요. 자, 이런 식이 벌어진다면 이 스토리의 파워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출발하되 그 속에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직업 요소로 꼭 반드시 한번 넣어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두 번째, S가 나왔으니까 P가 나와야겠네요. 네, P는 프로페셔널입니다. 뭐 전문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직업을 가지려면 한 가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의 이 대자가 큰 대자인 거 아시죠? 큰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즉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면 큰 학문을 사실 한 상태여야 되는데요. 참 많은 대학생들, 대졸자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큰 학문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공을 통해서 자신의 학과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즉 일반 사회에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을, 또 돈을 줬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전문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창직을 바라볼 때도, 직업을 바라볼 때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제가 만약 강의를 하면 강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런 전문성이 없다면 강사로서 설 기회 자체를 사실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창직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E는요, 이모션을 제가 표현합니다. 뭐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직업은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갖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면 사람들은 그 직업을 오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 90년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어부입니다.
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죠. 어부가 없다면, 그 수많은 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선을 먹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 혹시 어부를 준비하는 분들, 학생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놀랍게도요, 직업 수명이 채 10년이 안 되는 스튜어디스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그 직업에 뭐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아니라 좋아하는 직업과 안 좋아하는 직업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즉, 우리가 보통 직업의 경중을 많이 따지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요, 본인이 싫으면 하는 거죠.